암에 대한 모든 것 중앙내과 의사들이 직접 알려드리는 시간, 그 암이 알고 싶다 시즌2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혈액종양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상철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혈액종양내과 김달룡입니다. 안녕하세요.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 홍숙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칠곡 경북대병원 혈액종양내과 이인희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성암 중에서 대표적인 암이라고 할 수 있는 유방암, 난소암에 이어서 오늘은 자궁암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자궁암 그러면 엄청 흔하고 그런 암이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좀 빈도나 이런 거 좀 줄어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여전히 많이 생기나 봐요. 자궁암 어떤 암인가요? 자궁은 이제 골반 안에 있는 이제 장기고 아이를 저희가 이제 엄마가 아이를 이제 품을 때 이제 아이가 자라는 장소고요. 그 장소가 자궁 내막에 이제 착상해서 자라는 내막이 있고 거기를 싸고 있는 근육 여기까지가 저희가 자궁 체부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입구인 자궁 경부로 보통 크게 나눕니다. 이제 체부, 보통 내막암이라고 얘기하는데 자궁 내막암이나 자궁 경부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암 발생 통계를 보면 보통 9위, 10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좀 특이하게 최근에 이제 20, 30대에서 자궁 경부암 발생률이 좀 상당히 좀 높다는 이제 통계가 있어가지고 좀 특이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저희가 여성암 중에 자궁 경부암이 가장 중요한 암이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사실 많이 줄어든 게 뭐 때문에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나요? 자궁 경부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HPV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이제 저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이제 위험 인자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다행인 거는 여기에 대한 저희가 이제 백신이 나왔다는 게 이제 크고, 그리고 자궁 경부암 같은 경우는 이게 진행이 바로 이제 멀쩡하다가 갑자기 압이 뿅 되는 게 아니고 중간 단계 이형성증이나 뭐 이런 조직학적인 변화가 온 다음에 암으로 되니까 암 전 단계. 전 단계가 있어서 저희가 그 상황에서 암 전 단계를 진단할 수 있죠. 기술이 지금 있어서 그래서 조기 검진 프로그램에 사실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국가 검진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고 그러면서 아마 조기에 진단돼서 아마 완치율도 높고 또는 암 전 단계에서 진단돼서 빈도가 줄어들고 있는 이제 그런 양상인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최근 들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 30대에서 증가하고 있어가지고 여전히 중요한 암인 것 같기는 해요. 자궁 경부암은 어쨌든 그 팝스메어라고 얘기하는 조기 검진하는 그런 검사법이 있으면서 조기 진단되고 그러면서 완치율도 높아지고 암 전 단계에서 진단율이 높아진 대표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요즘에 아까 20대에서 좀 증가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몇 살부터 그럼 검진을 해야 되는 건가요? 자궁 경부암에 대한 그 스크리닝 검사는 20세부터 저희가 하게 돼 있고 성 경험이 있는 20세 이상에서는 매년 이제 그 팝스미어라고 하는 검진을 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게 이제 자궁암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서 점점 더 그다음에 역학이라든가 그다음에 HPV라는 그런 바이러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어쨌든 백신에 대한 부분도 되게 많이 앞으로 왔고 요즘에 이제 제 딸이 중학교 때 다 백신을 무료로 놔주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20대 되면서부터 조기 검진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많이 좋아진 암인 것 같다. 이 정도로 설명할 수 있겠네요. 예, 자궁 아까 경부암, 자궁 내막암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좀 다르게 얘기하는데 자궁암이라고 얘기 안 하고 그렇게 따로따로 얘기하는 거는 좀 원인이 좀 다른가요? 네, 그러니까 자궁 경부암은 아까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그 인유두종 바이러스라고 하는 HPV 바이러스가 원인 인자로 잘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16번, 18번이 자궁 경부암을 일으키는 고위험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고 흡연도 그 고위험 인자 중에 하나인데 흡연을 하는 여성인 경우에 비흡연 여성보다 2배에서 3배까지
그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궁 내막암 같은 경우는 아직 원인이 명확하진 않지만 주로 여성 호르몬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호르몬 중에서도 에스트로겐이 자궁의 내막을 증식시키고 이제 그것이 암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에스트로겐에 이제 과다 노출되면 자궁 내막암이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비만인 경우에도 자궁 내막암의 위험성이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궁 경부암은 그래도 HPV 바이러스라는 게 원인이라서 백신 같은 걸 맞으면 되는데, 네. 그리고 조기 검진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자궁 내막암은 그러면 조기 검진도 자궁 내막암은 네. 지금 조기 검진은 없는 아직은 조기- 없는 그러니까 것으로 되어 위치상으로 있습니다. 조금 아까 네. 뭐 해부학 잠깐 얘기하셨지만 조기 검진은 조금 어렵고 위치상으로 어렵고 보통 이제 부정 출혈이나 뭐 자궁 출혈이 있어서 이제 산부인과에 내원했을 때 저희가 조직 검사를 통해서 이제 그 증식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형성이 동반된 증식증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주기적으로 이제 팔로우를 하면서 이게 암으로 발전하는지 이제 잘 관찰을 해야 될 것 그리고 같습니다. 아까 자궁 경부암처럼 이렇게 아주 간단한 팝스메어라고 이렇게 이게 살짝 이렇게 긁기만 하면 되는 위치나 이런 것들이 되게 바깥쪽에 노출돼 있는 부위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검사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더 불편한 면이 있어서 조금 아직은 그래서 그런지 자궁 경부암은 사실은 계속 전반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비해서 자궁 체부암은 원인이 좀 불분명하고 그런 백신도 없고 그래서 그런지 지금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이 자궁 경부암이랑 그다음에 이 자궁 내막암 요거는 그 난소암처럼 그러면 유전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관계되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자궁암이랑 자궁 내막암과 관련된 유전 증후군은 린치 신드롬이라고 하는 증후군이 있고 이 린치 신드롬은 그 여러 암종 중에서 자궁 내막암과 대장암이 특별히 많이 발생을 하는 네네.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린치 신드롬을 확진할 수 있는 그런 유전자 검사도 그 시행을 하는 병원이 많아서 린치 신드롬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그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일부 비율이 아주 높진 않지만 네. 어쨌든 일부에서 린치 증후군이라는 그런 유전자 이상이 자궁 내막암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고 HPV에 대한 감염증이 또 자궁 경부암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다. 이 정도로 좀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자궁 내막암의 진단과 치료 뭐 그런 과정이 대충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궁 내막암의 치료 과정은 이제 병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네네. 있는데요. 이제 일단 병기를 말씀드리면 1기는 자궁 체부에 이제 병이 국한된 자궁 경우, 안에. 자궁 안에 국한된 경우고, 그 다음에 2기는 자궁 경부까지, 그러니까 위에 있는 암이 밑에까지 내려 자궁 경부까지 침범이 된 경우 저희가 2기라고 얘기를 하고, 3기는 골반 내에까지 퍼진 경우에 3기라고 저희가 정의를 하고. 잠깐 헷갈리는 게 자궁 경부까지 침범하면 자궁 경부암은 아니에요? 세포가 이제 다른가요? 그 자궁 내막에서 먼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자궁 내막암이고, 그다음에 내막암이 자궁 아래로. 경부암과 자궁 내막암의 조직형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궁 내막암은 주로 선암이 대부분이고, 경부암은 뭐 이제 평평상피가 대부분이어서 이제 현미경으로 보면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치료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치료는 1기나 2기 같은, 그러니까 초기 자궁암 같은 경우는 이제 자궁 전체를 덜어내지 않고, 특히 이제 가임기 여성인 경우에는 그런 이제 임신이 가능하도록 가임력 보존 수술을 시행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진행된 자궁암 같은 경우에는 그 수술을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수술을 한 후에 추가적으로 방사선이나 항암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병기가 1기 초기 같은 경우, 1, 2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제하는 정도에 따라서 자궁을 보존하는 수술을 좀 시도해 볼 수 있다. 상황에 따라 가임기 뭐- 여성인 경우에는 네. 임신이 필요한 경우에 그렇죠. 네. 어쨌든 상황에 따라서 그런 노력을 해볼 수 네네. 있다. 시도를. 그리고 3, 4기 당연히 진행돼 있으면 당연히 자궁을 다 절제하는 수술을 하고 수술 병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항암 치료라든가 방사선 치료라든가 이런 게 필요할 수 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전이가 되어 있는 자궁 같은 경우에는 자궁
내막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건지 또 새로운 표적 치료제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 한번. 일단 전이가 된 경우에는 저희가 항암 치료를 시행을 하게 되고요. 네. 그 자궁암에서는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 외에도 표적 치료제나 이제 면역 항암제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히 헐투가 양성인 자궁 내막암인 경우에 장액성 자궁 내막암인 경우에 이제 헐투를 타겟으로 하는 표적 치료제, 그러니까 헐셉틴과 같은 표적 치료제를 백근계 항암제에 병합을 하게 되면 효과가 매우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궁 내막암 중에서 이제 호르몬이 양성인 경우 이제 저희가 호르몬 치료도 시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헐투 양성, 뭐 호르몬 양성, 뭐 이런 거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약간 유방암에서 얘기하는 거랑 약간 유사한 면이 있네요. 맞습니다. 유방암도 헐투랑 이제 ERPR 같은 호르몬이 발현이 되는데 이제 자궁 내막암에서는 사실 아직까지 헐투의 발현을 이제 정확히 볼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좀 마련이 유방암보다는 체계가 잘 잡혀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방암에서 쓰는 그런 기준과 비슷하게 저희가 이제 헐투 양성 그 자궁 내막암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어쨌든 모든 암에서 요즘에 가장 중요한 치료제가 면역 치료제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면역 관문 억제제의 효과가 자궁암에서 자궁 내막암에서 뭐 자료가 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자궁 내막암에서 면역 항암제 치료는 그 첫 번째로는 다른 암종과 마찬가지로 그 MSI 하이라고 하는 면역 항암제에 반응이 좋은 그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경우에 저희가 면역 항암제 단독요법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특징적인 것은 MSI 하이가 아닌 환자들에 있어서도 면역 관문 억제제의 효과가 좀 떨어진다고 알려져 없다고, 있는 그런 이제 환자군에 있어서도 그 면역 항암제와 그 렘바티닙이라고 하는 표적 치료제를 병합을 하게 되면 그 하지 않는 군보다 이제 2배에서 3배 이상 생존율이 개선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특징적인 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암종보다는 사실은 유전자 이상이 동반되어 있을 경우에도 잘 듣고 네. 유전자 이상이 동반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다른 신생혈관 억제제라는 그런 약 렘바티닙이라는 약과 같이 병용했을 때 좀 효과가 좋은 게 네. 확인이 되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이제 자궁 내막암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 좀 다뤘었고요. 수술이라든가 이게 항암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지금 따로따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까지는 자궁 내막암에 대해서 다뤘고, 그 다음에 지금 자궁 경부암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궁 경부암은 병기가 어떻게 되는지, 병기에 따라서 치료나 이런 걸 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자궁 경부암은 이제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HPV가 원인이고 전암 단계가 있습니다. 그걸 보통 상피내암이라고 하는데요. 연기암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상피내암이 되면 원추 절제술이라고 해서 경부만 이렇게 살짝 깎아내는, 그렇게 해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단계를 좀 넘어서 치묘암이 되면, 그러니까 상피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밑에 기저막으로 파고 들어가면 일기암이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경부암 일기이고요. 거기에서 좀 더 커져서 경부를 벗어나는, 이제 아까 이제 내막암에서도 이제 말씀하시긴 했는데, 좀 더 커진 암이 이제 질 쪽으로 내려가거나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질이고요. 자궁 옆쪽으로, 그러니까 경부의 옆에 이제 연부 조직 같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방이라고 부르는 데인데, 그쪽으로 침입을 하면 2기. 그다음에 자궁벽까지 가서 주변에 이제 요관이나 이런 데 가까이 가기 시작하면 3기. 골반 쪽으로. 네, 골반으로 가면 3기. 네. 나머지 이제 장이나 이런 데 파고 들어가면 4기 A, 다른 데로 전이하면 4기 B,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뭐 다른 암들처럼 1기암이면 당연히 이제 수술이 우선이기는 하고, 이런 이제 광범위 자궁 절제술이라고 해서 자궁 전체와 이제 주변 부속기, 뭐 임파선 확인 이런 게 있는데, 조금 특이한 건 1기여도 크기가 좀 큰 경우가 있습니다. 한 4cm 정도 이상 크기가 큰 경우는 경부암이 이제 내막암과 달리 그러니까
편평상피 세포이기 때문에 방사선에 굉장히 잘 듣습니다. 그래서 일기이긴 하지만 크기가 큰 경우 등부터 시작을 해서는 방사선 치료가 주치료입니다. 4기의 초반까지 전이 안 돼 있으면. 그리고 방사선 단독이 아니라 그 효과를 약간 이제 높이기 위해서 일주일마다 이제 항암제를 동시 치료하는 항암 방사선 동시 치료가 표준 치료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이가 되면 이제 다른 암들처럼 뭐 전신 항암 치료로 이제 기본으로 시작을 하게 되긴 합니다. 자궁 경부암도 자궁 침범의 정도에 따라서 뭐 수술을 하기도 하고 조금 범위가 넓거나 이러면은 사이즈가 크거나 범위가 조금 넓거나 이러면 항암 방사선 치료라는 것을 주된 치료로 한다. 이거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 산부인과 선생님이랑 상의해서 결정하는 부분일 것 같네요. 어쨌든 그렇게 수술을 해서 치료가 하더라도 재발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재발하는 경우엔 그럼 항암제 어떻게 사용하나요? 그래서 이제 이제까지 알려지기로는 그 난소나 내막이나 비슷하게 그 백근계 항암제에다가 파클리탁셀이라는 약제를 병합하는 게 제일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기는 했고요. 그다음에 한 10몇 년 전쯤에 신생혈관 억제제라고 알려져 있는 이제 아바스틴을 같이 썼더니 한 2달 정도 환자분들이 좀 더 사는 효과가 좀 더 좋은 듯한 이제 이런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파클리탁셀 시스플라틴이란 약에다가 신생혈관 억제제라고 하는 이제 아바스틴을 붙이기는 하는데요. 그게 바이러스 암이다 보니까 이게 면역 치료제가 왠지 잘 들을 것 같은 이게 느낌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항암 치료를 하고 이제 다시 재발하거나 안 듣는 경우에 이제 면역 치료제 키투르다 같은 약을 단독을 많이 했는데 올해 이제 이 경부암에선 새로운 치료라고 해서 나온 게 이 키투르다를 파클리탁셀, 시스플라틴, 아바스틴에 같이 쓰는 거죠, 한 번에. 그렇게 했더니 다시 아바스틴으로 이제 몇 개월 생존이 연장됐던 것보다 좀 더 우월하게, 훨씬 더 많이. 아직은 이제 풀 데이터가 나오진 않았지만 경부암 환자 전이된 환자인데 치료했더니 평균적으로 2년 이상 살았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게 이제 새로운 표준 치료로 바뀔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직은 보험이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역시 기존 치료에다가 항암제에다가 표적치료제에다가 거기다 면역치료제까지 같이 얹어서 하는 치료가 지금 최근에 나왔고 네네. 앞으로 이제 점점 더 이 보험이라든가 이런 보험권으로 들어오면 같이 바뀌게 되겠네요. 네네. 그 어쨌든 자궁 경부암은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라는 HPV 바이러스가 원인인 경우가 많아서 그러면 백신을 맞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 여러 번 한 것 같은데 백신은 언제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미 이제 15세 중학생 정도부터의 여성들은 모두 이제 맞도록 추천을 하고 있고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이미 이제 출산을 했거나 성경험이 있으면 효과가 없지 않았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출산을 하거나 성경험이 있는 여자들도 이런 이제 백신을 맞으면 이미 감염이 됐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도 백신을 맞으면 90% 이상 예방 효과가 알려져 있다고 해서 결국은 15세 이상의 모든 여성들한테 백신을 하도록 권장이 그럼 되고 백신을 있습니다. 안 맞은 사람은 출산한 경우에도 그러면 하라 뭐 이렇게 지금 네, 공고하고 출산을 있나요? 했던 경우라도 맞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해 보면은 HPV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더라도 대부분은 또 해결이 되고 네네네. 일부가 남아서 계속 지속 감염이 되는 거니까 생각해 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또 그거가 암으로 자궁 전암 단계로 가는데도 뭐 10년, 20년씩 네네. 걸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저런 백신을 조금 점점 더 위로 올라가게 나이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성들 백신 맞는 거에 대한 얘기도 계속 있던데 이거는 혹시 뭐 공고하시나요? 권고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아무리 네. 이제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이제 그 콘돔을 쓴다거나 해서 이제 예방을 한다 해도 실제로 모두 다 예방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남성분들도 같이 하시는 걸 권유하고는 있습니다.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라는 것이 종류가 수십 가지가 있고 물론 뭐 제일 중요한 게 뭐 16, 18번 제일 중요하겠지만 되게 많이 있고 그것들이 일으키는 암의 종류가 사실은 자궁경부암이 많죠. 대표적이지만 사실 범위가 넓다가 보니까 개별 암별로 연구가 다 될 수는 없지만 사실은
이 구인두암, 구인두암이라든가 두경부암, 항문암 뭐 이렇게 종류가 많다 보니까 자궁경부암에서 효과가 증명되었지만 다른 암에서도 예방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의사들이 대단히 많죠. 네. 자궁경부암 그다음에 자궁내막암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 어쨌든 자궁경부암은 우리가 손쉽게 조기 검진할 수 있는 툴이 있으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더 어린 시기에 성경험이 있기 전에 백신을 맞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20대 이후부터 조기 검진에 매해 한 번씩 체크하시면 이 1기 또는 정기, 영기 단계에서 진단이 된다고 하시니까 적극적으로 검사를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자궁체부암은 자궁내막암은 사실은 다른 여성암들처럼 서구화되면서 자궁경부암에 비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의 암이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좀 조기 진단 방법은 없지만 관심을 가져야 되는 암인 것 같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자궁암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